경제학자들이 서민 생활고를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최소 한두 번 더 현금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씩 제공하고 있는 3차 현금 지원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기후 대책으로 클린 에너지 직종에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감염자가 동시에 느는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더 심한 부작용을 겪는 임산부 코로나19 환자가 백신을 맞으면 본인뿐 아니라 뱃속 태아에게도 항체가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선 서민 생활고를 해소하고 중소업체 매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올해 최소 한두 번 더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학자들은 4차와 5차 현금 지원을 제공하면 1,200만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인종 간 빈부 차이를 좁히는 건 물론 중소업체 매출도 크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보게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올해만 서너 달에 한 번씩 여름과 가을에 두 번 더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경제 보고서가 나와 바이든 플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민주당 상하원의원 77명이 매달 현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경제학자 150여 명이 공개 서한을 통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에 4차와 5차 등 두 번 더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경제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미국민 다수에게 제공해온 현금 지원금이 매달 연속 지급 또는 한두 차례 지급이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발표하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플랜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150명이 서명한 공개 서한에서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 확대로 완화되고 경제활동 체계로 경제 반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 미국민 서민들은 생활고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워싱턴 정치권이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미국민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하면 상당수는 이를 생필품 구입이나 페이먼트 납부, 빚 줄이기 등에 사용하고 있어 수백만 명씩 빈곤층을 축소하고 소매 매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안보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 최소한 4차와 5차 두 번 더 현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3차 현금 지원 $1,400로는 미국민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뿐이어서 올여름 4차 현금 지원이 필요하고 올가을이나 초겨울에 5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경제안보 프로젝트는 강조했습니다. 올해에 두 번 더 현금 지원이 이뤄지면 1,200만 명이나 빈곤에서 탈출시켜주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소득을 높여줘 인종 간 빈부차를 좁혀주며 저소득층일수록 70% 이상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업체 매출을 크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빈곤층은 올 초 4,400만 명에 달했는데 3차 현금 지원으로 1,600만 명이나 줄어든 2,80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올여름 4차 현금 지원이 이뤄지면 700만 명이 추가로 줄어 미국 빈곤층은 2,100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5차 현금 지원이 제공되면 5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에서 탈출해 전체 빈곤층은 1,600만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서는 현금 지원으로 소득이 20%나 늘어나고 현금 지원의 70-80%를 쓰고 있어 이번 $1,400 제공에 맞춰 3월 소매 매출이 9.8%나 급등한 것과 같이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IRS 국세청은 미국민 85%에게 $1,400씩 제공하고 있는 3차 현금 지원금을 현재까지 6주에 걸쳐 1억 6,100만 건에 3,79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금 보고를 마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3차 현금 지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씩 제공하고 있는 3차 현금 지원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3월 17일 첫 입금한 이래 6주에 걸쳐 현재까지 1억 6,100만 건에 3,79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억 3,510만 건, 3,215억 달러는 세금 보고 시에 제출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5만 장의 종이 체크가 발행돼 456억 4,200만 달러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EIP 캐시카드는 500만 개가 발급돼 110억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6주째였던 이번 주에는 200만 건에 340억 달러가 추가로 제공됐습니다. 그중에서 70만 건에 12억 달러는 이른바 플러스업으로 불리는 추가 현금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스업 페이먼트는 2020년 한 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새로 현금 지원을 받을 대상에 포함됐거나 결혼과 출산 등으로 신생아 또는 부양 자녀가 새로 생긴 경우에 이를 반영해 수정된 금액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3차 현금 지원금을 이미 보낸 후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IRS가 수작업을 통해 이를 수정한 후 차액을 추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처리하는 대로 추가 현금 지원액을 보내주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3차 현금 지원금은 1억 7,500만 가구에 보내질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에 1억 6,100만 가구에 지급된 경우 92%를 완료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급액으로 보면 4,220억 달러 중에 3,790억 달러를 집행했기 때문에 90%는 지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처리 완료해 지급하는 건수가 한 주에 200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차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연말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면서 수시로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Get My Payment 항목으로 받을 자격과 지급 상황을 체크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기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른 클린에너지 직종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와 함께 소매 판매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에서 대내외에 천명한 기후 대책은 미국의 산업 구조를 대폭 바꾸면서 일자리에도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내건 바이든 플랜에 따라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는 무려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소매 판매직 370만 개에 이어 간호사들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클린 에너지 직종 가운데 전기차 확대와 연관된 대체 연료 자동차 직종에서 26만 6천 명의 고용이 새로 늘어나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49만 명이나 더 구인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 태양 솔라 에너지 직종에 31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풍력 에너지 직종에도 11만 4천 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당분간 오일 석유 시추 업종에 60만 명, 가스 시추에 40만 명이 종사하게 되지만 클린 에너지로 옮겨가면서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직종의 일자리도 각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일자리를 보면 메릴랜드는 7만 8천 명으로 전체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에도 8만 8,500명으로 전체의 2.4%를 보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클린 에너지 직종에서만 48만 5천 명의 고용으로 전체 3%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22만 3,500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15만 3천여 명으로 전체에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은 11만 3,500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어 매사추세츠는 10만 9천 명으로 3.3%를 기록하고 오하이오는 10만 3,400명으로 2%를 차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성인의 30%가 완전 접종을 마친 미국이 접종률과 감염률이 동시에 높은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코로나 피로감으로 미국민들의 방역 긴장감이 풀어졌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보건당국자들은 향후 몇 주가 코로나 상황의 주요 변곡점이 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미국이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감염자가 동시에 느는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보면 미국 성인 3분의 1이 완전 접종을 마쳤지만 7일 평균 신규 감염자가 여전히 6만 명대로 고점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지만 한 달 전보다 여전히 20% 이상 높은 숫자입니다. 입원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4월 20일 기준으로 약 4만 명대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고 이는 3월 말 3만 3천 명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DC는 5월 15일까지 59만 6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가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행을 비롯한 미국민들의 사회활동 증가, 느슨해진 방역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엑시오스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 방역 조치를 따르는 미국민들은 조사를 시작한 후 최저치를 기록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가끔만 착용한다는 미국민들의 비율이 13%에 달합니다.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으려는 미국민들도 한 달 안에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수요 정체가 미국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말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학생들에게 접종시킬 계획이었으나 부작용 사태로 접종이 일시 중단되면서 적기를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고집할 경우 1차 접종 후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예상돼 2차 접종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거의 완료한 노인 인구의 경우 백신 접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였던 요양원들은 이제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노인들은 감염되지 않는 시설 내 집단 면역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CDC의 감염률 및 사망률 보고서를 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원 거주자 8,000명과 직원 7,000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2명이었는데 이들 22명 중 14명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이 입원하고 1명은 사망했으나 이들 모두 이미 서너 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CDC는 이번 결과로 백신을 맞는 것이 변종을 비롯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증상 완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증명됐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접종률과 감염률이 동시에 높은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몇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일반인보다 심한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산부는 입원율과 사망률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률의 경우 감염되지 않은 임산부보다 무려 22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위험은 낮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되는 효과도 증명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산모뿐 아니라 태아도 위험해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마 소아과학회의 새로운 발표에 따르면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임신성 고혈압과 단백뇨가 함께 나타나는 자간전증과 감염, 중환자실 입원율, 심지어 사망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임산부의 사망률은 1.6%로 감염되지 않은 임산부의 사망률보다 22배나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뱃속에 태아가 성장하면서 산모의 폐가 눌려 폐활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신부전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태아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 박동을 1.5배 늘리게 되는데 이미 무리하고 있는 심장에 바이러스 감염까지 겹쳐 과부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산부는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면역 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문에 더 심각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더욱 권장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경우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부작용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16세에서 54세 사이의 임산부 3,95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인데 임산부의 경우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오히려 두통과 근육통, 발열 등은 더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이상 반응보고 시스템을 살펴봐도 백신을 맞은 임산부의 유산율 등 부작용이 일반 임산부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산부인과 저널은 임산부의 백신 접종이 본인뿐 아니라 뱃속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